처녀 귀신과 총각 귀신, 저승사자, 우리나라에는 참 무서운 귀신들이 많습니다만 누군가에게는 이것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바로 해결이 되는 문제라면 좋겠지만 겪어본 사람들에 의하면 층간소음 문제는 유독 해결이 어렵다고들 하죠. 당장 이사를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만약 차곡차곡 돈을 모아 아예 내 집을 마련한 상황은 귀신보다 더 무서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이 넘치는 사이좋은 이웃은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되어버리고 층간소음의 원인이 되는 집과는 거의 원수지간이 되어버리죠. 아무래도 단군 할아버지 또한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서 미세먼지와 방사능에 고통을 받더니 얼마 전에는 바이러스까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이사를 갈 수도 없는 노릇인데 중국이란 나라는 민폐를 끼치는 것을 넘어 도둑질과 거짓말까지 일삼습니다. 한복과 김치, 역사를 뺏으려 하고 바이러스 전염 사실을 초기에 숨기는 거짓말을 하는 등 정말 최악의 이웃이 아닐까 싶은데요. 남보다 못한 이웃인 중국이 한국이 대만의 편을 들까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대만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군사동맹을 강화해 유사시 대만 편을 들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에 적극 가담해 대만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한국이 미국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 관영 싱크탱크 역시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싱크탱크는 정부나 기업 내외에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지식인들이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세계적으로 매년 군사력 평가 순위를 발표하는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와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도 모두 싱크탱크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정치인과 정당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정책 개발과 집행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역시 한국이 대만의 편에 설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은 것입니다. 중국 당국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일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은 지난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2019년 이후 대만을 둘러싼 분쟁 시 비상대책을 마련한 일본의 사례를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19년 미국은 중동이나 남중국해, 대만 해협 등에서 미국의 군사지원 요청을 포함하는 공동위기관리 매뉴얼을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고 한국은 이를 반대하고 있지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며 모든 옵션과 시나리오가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최근 한미 군사협력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800km 제한을 해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회복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4개월 후 한국은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비핵 국가 중 최초였죠. 중국 현대 국제관계연구원은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함으로써 한국을 팀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당근을 제공했고 이것은 중국을 봉쇄하고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 한국에 적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하며 싸움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취하고 그들이 중국과 관련해 협력하는 부담을 가중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전쟁을 할 때 미국과 한국이 중국에 맞서게 되면 어떤 부담을 져야 하는지 체감하게 해서 두 나라가 협력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분탕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미가 협력할 것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제안이었죠. 이에 대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의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는 대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26,000여 명의 미군이 주둔한 한국이 미국과 손을 잡는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동맹은 지리적으로 중국에 특히 민감한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군사 전문가 숭중핑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느 한편을 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동맹으로서 한국은 미군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능력이 대북 방어용이라고 말하지만 중국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한국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걸 우려하는 것도 좀 웃긴 상황입니다. 한국이 미국이랑 동맹인데 유사시 미국 편을 드는 건 너무 당연한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청샤오허 중국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가 현재 한국 정부가 전략적 중립을 취하고 있어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화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한국이 내년 5월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고 미국이 한국의 차기 정부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보수적인 친미 정당이 승리해도 한국은 중국과의 강력한 경제 관계로 인해 중국과 대립하는 미국 편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자기들을 화나게 하지 않을 것이라니 저 거만한 단어 선택부터 거슬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려가 될 일이라면 진작 좀 잘할 것이지 이제 와서 한국이 대만 편에 설까 우려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직까지도 자존심은 다 챙겨 먹으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죠.
상식적으로 이념을 갈라서며 휴전 중인데 한국이 중국 편을 들 수가 있을까요? 심지어 유사시가 아니라 지금도 대만 편인데 도둑국은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 전쟁을 하면 한국은 미국 편을 들 수밖에 없다는 주제에 대한 해외 각국 네티즌들의 의견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미국은 대만을 방어할 의무가 없고 그렇게 할지라도 불분명하다,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전쟁을 한다면 한국도 당연히 동참할 것이다. 베트남 전쟁처럼.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당연히 한국은 미국을 도울 것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에만 한국과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울 의무는 없지만 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나리오는 3차 세계대전의 시작이고 중국은 분명히 북한을 선동하며 미군을 묵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그럼 니들 편을 들겠냐? 무역 제재라고 하면 아이고 형님 이라고 할 줄 알았나 봄. 우리는 너네랑 같은 편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정확히는 미국 편이라고 봐야지. 어쨌든 중국 편이 될 일은 절대 없으니 신경 꺼주면 좋겠음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중국에서는 대만과 전쟁 준비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곧 동계올림픽이 있어서 진짜 전쟁까진 아니고 대만을 압박하려는 목적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전쟁설이 사실이라면 중국이 진짜 미친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쟁이 나면 1대1로 절대 끝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 하나 전쟁이 나면 온 나라가 망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3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당국이 시민들에게 음식과 기타 생필품을 비축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일 각 지방정부의 일상생활 및 비상사태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야채와 기름 및 가금류를 포함한 일용품을 비축하도록 권장하는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올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필수품을 적절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당국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라는 지시도 떨어졌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비정상적인 폭우로 인해 중국 전역에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고 채소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지시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코로나로 인한 봉쇄와 에너지 공급 부족 등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하라고 했다는 입장입니다. 워낙 거짓말을 일삼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입장을 그대로 믿을 수도 없는 노릇인데요. 중국인들 역시 당국의 설명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 중국인은 웨이보에 정부는 2020년 초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도 우리에게 물품 비축을 말하지 않았다며 올겨울 야채를 살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중국인은 대만과 전쟁을 앞두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적었습니다. 또 중국 본토 커뮤니티에는 절강성 윈저우시 항저우시 인민해방군이 푸젠성으로 군비를 수송하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이 다수 공유되고 있습니다. 유출된 영상과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언급된 무장은 수륙 양용차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에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대만은 중국의 영토라며 베이징과 타이페이 사이의 긴장 고조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는데요. 그럼에도 대부분 주민들은 정부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며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은 최근 국방기술이 날로 향상되며 숨겨왔던 이빨을 하나씩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중국도 크게 놀란 상황인데요. 방어무기를 공격도 가능하게끔 업그레이드 시키고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 중국에서는 한국의 동태를 눈이 빠져라 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군사력이 예전 같았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자주국방으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중국이 방한한다면 어떤 태도로 다가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